잡았다, 인연. 네가 밤마다 뭘 했는지 이제 다 드러나겠구나. 이게 어떻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그대로 벌러덩 쓰러졌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밤마다 몰래 쓴 게 뭐길래 시어머니가 기절을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야속했지요.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더니 여름 내내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가을이 와도 들녘엔 누렇게 타들어간 이삭뿐이었습니다. 쌀값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장터에선 한 대에 두 냥을 불러도 없어서 못 사는 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인시민들 나만 왔겠습니까? 배가 고프니 마음도 거칠어지는 법이지요. 사람들은 제 살기도 빠듯한데 틈만 나면 남의 집 형편을 들추며 수군댔습니다. 누구네 곳간에 쌀 숨겨뒀다느니, 누구네 며느리가 친정의 쌀 빼돌린다느니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판이었지요. 바로 그 각박한 시절, 이 고을 제일 가는 양반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며느리 첫날부터 마을 안팎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새 며느리의 이름은 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심이라는 며느리 참 묘한 처자였지요. 얼굴이 흉측하게 못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피부도 고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 입에선 못생겼다는 말이 떠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심은 웃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까딱할 뿐 입을 여는 법이 없었지요. 눈빛은 늘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 쓸쓸했고 걸음걸이마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연심이 불편했습니다. 웃지 않으니 교만해 보이고 말이 없으니 속을 알 수 없어 꺼림칙했지요. 그래서 저 며느리 참 못생겼다고들 했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분위기가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흉년에 들어온 웃지 않는 며느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재수없는 년이라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연심의 시어머니 윤씨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양반댁 마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씨 마님,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분이었지요. 집 안팎으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했고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씨 마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집안 망신이었지요. 그런 시어머니 눈에 연심이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마라. 말대꾸하지 마라. 내가 입을 열면 집안이 더러워진다. 윤씨 마님은 첫날부터 연심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 안에 들어온 귀찮은 짐승을 다루듯 말을 끊고 기를 죽였지요. 연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밤마다 연심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자시가 넘어온 마을이 잠든 깊은 밤에도 연심의 방문 틈으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지요. 이걸 처음 발견한 건 뒷집 안악이었습니다. 아니, 저 방에서 밤새 불이 켜져 있더라니까요. 흉년에 기름이 어디 있다고 밤새 불을 켜? 글쎄 말입니다. 필시 무슨 수작이 있는 게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연심이 몰래 부적을 쓰는 거라 했고 어떤 이는 남몰래 재물을 빌며 구술하는 거라 했지요. 심지어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 아니냐는 흉흉한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기운이 이상하더라니까. 저런 며느리를 들이다니 저 집도 이제 끝이야.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혀를 찼지요. 윤씨 마님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집안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윤씨 마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마님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전현이 밤마다 무슨 짓을 하는 게야. 윤씨 마님은 며느리를 잡아낼 궁리를 했습니다. 귀신이고 부적이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마님은 일부러 돈주머니를 연심의 방 앞에 흘려두었지요. 만약 연심이 그 돈을 가져가면 도둑년으로 몰아 당장 내쫓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씨 마님은 이른 새벽부터 연심의 방 앞을 살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돈주머니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실 한 올 건드리지 않은 채 말이지요. 영악한 것. 함정인 줄 알고 안 건드린 게로군. 윤씨 마님은 더욱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연심의 모습이었지요. 밤새 무엇을 했는지 눈밑이 푹 꺼지고 얼굴이 종이장처럼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대체 밤마다 뭘 하는 거야, 전현이.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심이 장터에 다녀왔는데 사온 것이 쌀이 아니라 종이와 먹이였지요. 뭐야 이게. 윤씨 마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온 집안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종이를 사와? 인연이 미쳤나? 연심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지요. 마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굶주린 집에서 그리 웬 말이냐? 당장 저거 내다 팔아. 그런데 연심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것만은 2개 해주십시오. 목소리가 어찌나 간절하던지 윤씨 마님도 잠시 말문이 막혔지요. 그러나 곧 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를 알기나 하는 년이 종이는 무슨 종이야? 알고 있사옵니다. 연심의 대답에 마님의 눈이 커졌지요. 천한 집안에서 왔다더니 그를 안다니. 이건 또 무슨 경우란 말입니까? 마님은 며느리를 새로운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짙어졌지요. 2년 정체가 뭐야? 그 무렵 마을 어귀에 떠돌이 노파가 하나 눌러앉았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한 노파였는데 바느질 솜씨 하나는 귀신 같았지요. 마을 안악들이 헌옷을 맡기면 새 옷처럼 되살려 놓으니 어느새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파, 이상하게도 연심에게만 유독 친절했지요. 아가, 얼굴이 왜 이리 헬쑥하니? 노파는 우물가에서 연심을 만나면 꼭 이렇게 물었습니다. 연심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노파의 눈빛이 따뜻해서 차츰 마음을 열었지요. 어느 날 노파가 연심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종이 묶음이었지요. 이건요? 내게 필요한 거 아니더냐? 연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윤씨 마님이 종이를 모두 빼앗아 갔는데 이 노파가 어찌 알았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말이 막히면 글로 숨을 쉬는 법이지. 노파는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연심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노파는 대답 대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예전에 말이 막혀 숨을 쉬지 못한 적이 있었단다. 노파의 목소리엔 알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연심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이 묶음을 꼭 끌어안았지요. 그날 밤 연심의 방에서 다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윤씨 마님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인연의 방을 뒤져라. 하인들이 연심의 방을 샅샅이 뒤졌지요. 이불 밑, 옷장 속, 마루 틈새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지요. 종이 묶음과 먹, 그리고 닳고 다른 붓 하나. 이게 뭐냐? 마님이 종이를 펼쳐보았지만 무슨 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고 빼곡했기 때문이지요. 무슨 부적이야?
저주하는 글이야? 연심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먹과 붓을 모두 빼앗았지요. 그리고 연심의 방문에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마라.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날 밤에도 연심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지요. 마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대체 어떻게 불을 켜는 거야? 붓도 없고 먹도 없는데 연심은 밤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궁금증을 참다 못한 윤씨 마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밤중 발소리를 죽이고 연심의 방으로 다가갔지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그만 입을 딱 벌렸지요. 연심은 작은 등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에 기름은 없었지요. 대신 부엌 아궁이에서 가져온 잿불이 담겨 있었습니다. 꺼질 듯 말 듯 가물가물한 잿불로 겨우 어둠을 밝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심의 손에는 붓 대신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먹 대신 재를 물에 개어 종이에 글을 쓰고 있었지요. 전현이 미쳤나? 마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기름도 없이 잿불로 버티고 붓도 없이 나뭇가지로 글을 쓰다니. 이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주도 아니었지요. 그저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저리도 처절하게 버티는지 마님은 알 수 없었지요. 아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미친년. 마님은 그렇게 내뱉고 돌아섰지요.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 아른거렸기 때문이지요. 그 눈빛은 체념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꼭 해내겠다는 조용하고 단단한 의지였지요. 연심의 남편은 도윤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도윤은 이 집의 외아들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윤씨 마님의 손에서 자랐고 어머니 말이라면 하늘처럼 따랐습니다. 그런 도윤이 연심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낮에는 철저히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해라. 왜 말대꾸야? 내가 참으면 될 일 아니냐? 연심이 아무리 억울해도 도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어머니 앞에서는 마치 연심이 남처럼 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이 되면 도윤은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어느 날 밤 연심이 방문을 열었더니 문턱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약봉지와 천조각이었지요. 약봉지 안에는 기력을 돋우는 약재가 들어 있었고 천조각에는 서툰 글씨로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두고 간 것이 분명했지요. 그 다음 날 밤에도 그 다다음 날 밤에도 문턱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말린 대추였고 어떤 날은 작은 엿조각이었지요. 연심은 그것들을 말없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지요. 왜냐고요? 낮에 칼로 베어놓고 밤에 약을 가져다 주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연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갈라진 마음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연심은 그날 밤에도 잿불 앞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문턱의 약봉지는 건드리지 않은 채로 말이지요. 겨울이 다가오고 집안에 큰 제사가 닥쳤습니다. 윤씨 마님의 시아버지, 그러니까 연심에게는 시증조부가 되는 어른의 기일이었지요. 대대로 이어온 제사인지라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윤씨 마님에게는 기회였지요. 제사에 병든 며느리가 쓰러지면 그건 집안 망신이지. 마님은 교활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제사 사흘 전부터 연심에게 밥을 주지 않았지요. 제사 음식 만드느라 바쁘니 내 밥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러면서 온갖 굳은 일은 다 시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물 깃고 빨래하고 마당 쓸고 아궁이에 불 떼게 했지요. 굶주린 몸으로 그 고된 일을 하니 연심은 점점 비틀거렸습니다. 저러다 쓰러지겠군. 마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연심이 제사 날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가 친척 앞에서 병든 며느리로 낙인 찍히겠지요. 그러면 마님은 당당하게 연심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저런 병신년을 어찌 며느리로 두겠느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테니까요. 그러나 연심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버텼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다만 제사날 아침 연심은 유령처럼 헬쑥한 얼굴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지만 칼은 놓지 않았지요. 마님은 이를 갈았습니다. 독하기는 전혀. 제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연심은 음식을 치우다가 곡간 뒤편으로 가게 되었지요. 무거운 시루를 옮기려는데 벽 틈새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책이었지요. 연심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장부였지요. 집안의 돈과 곡식 출입을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0년 전 기록부터 살펴보니 해마다 제삿돈과 곡식이 사라지고 있었지요. 한두 냥이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적게는 5냥, 많게는 20냥씩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항상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며느리 소행으로 추정. 연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 며느리도 이렇게 몰렸던 것입니다. 아니, 그 전 며느리도, 그 전전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연심은 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집안 돈을 빼돌려 친정에 보낸 기록, 제삿돈을 줄여 자기 치마 속에 넣은 기록, 곡간의 쌀을 몰래 팔아 비상금을 만든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요. 이게 진짜 집안 망신이구나. 연심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님이 그토록 집안 체면을 외치던 이유를 알 것 같았지요. 들킬까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남을 몰아세웠던 것이지요. 연심은 장부를 원래 자리에 숨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심은 오랫동안 잿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를 할까요? 아닙니다. 연심은 복수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그렇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연심이 내린 결론은 간단했지요. 기록하자. 날짜, 시간, 장소, 이름, 돈의 흐름.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빠짐없이 적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굶긴 날짜, 하인을 때린 날짜, 곡간에서 쌀이 사라진 날짜, 제삿돈이 줄어든 날짜. 연심의 손은 밤새 멈추지 않았지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연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며느리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전연이 또 거짓말한다로 끝나겠지요. 하지만 기록은 다릅니다. 날짜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연심은 작은 종이 쪽지를 차곡차곡 접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루 밑 깊숙한 곳에 숨겼지요. 언젠가 이 기록이 빛을 볼 날이 오겠지요. 그날을 위해 연심은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을 작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느질 노파가 연심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가, 할 말이 있다. 노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요. 연심은 노파를 따라 마을 뒷산 외진 곳으로 갔습니다. 내가 누군지 궁금했을 게다. 노파가 입을 열었지요. 나는 20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난 하인이란다. 연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노파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지요. 20년 전 이 집에 첫 번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도 윤씨 마님에게 모진 구박을 받았답니다. 결국 억울하게 쫓겨났고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며느리도 같은 꼴을 당했지요. 노파는 그때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나도 기록을 모아왔단다. 쫓겨난 사람들의 사연을. 노파가 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지요.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빠진 조각이 있단다. 노파가 연심을 바라보았지요. 내 기록이 그 마지막 조각이야. 연심은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기록이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날 밤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연심이 방에서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지요. 윤씨 마님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뭘 하고 있어? 연심은 화들짝 놀랐지요. 미처 기록을 숨길 틈이 없었습니다. 마님의 눈이 연심의 손으로 향했지요. 연심의 손에는 붓이 아니라 접어둔 종이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마님이 한 걸음 다가왔지요. 그거 이리 내놔. 연심은 순간적으로 종이 뭉치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러나 마님이 연심의 팔을 잡아챘지요. 인연이 어디서 숨겨?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연심은 필사적으로 종이를 지키려 했지요. 마님은 기를 쓰고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마님이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연심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재빨리 종이 뭉치를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도윤이 방으로 들어왔지요. 한밤중에 왜 이러십니까? 인연이 수상한 짓을 하길래. 어머니, 일단 내일 이야기하시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도윤이 마님을 부축해 나갔습니다. 연심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위기일발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마님이 연심이 없는 틈을 타방을 샅샅이 뒤졌지요. 그리고 마루 밑에 숨겨둔 기록 뭉치를 찾아냈습니다. 잡았다, 인연. 마님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펼쳤지요. 그런데 첫 장을 읽는 순간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기에는 마님이 평생 숨겨온 모든 것이 적혀 있었지요. 전 며느리를 억울하게 내쫓은 날짜, 제삿돈을 빼돌린 금액과 날짜, 곡간 장부를 조작한 기록, 친정에 몰래 보낸 돈의 내역, 한 줄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마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손에 들린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마님은 그대로 뒤로 쓰러졌습니다. 기절한 것이지요. 연심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달려가 부축하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기절했다는 소식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마님이 쓰러지셨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달려들었고 도윤이 의원을 불러왔지요. 일가 친척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마님은 한나절 만에 깨어났지요.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전연을 당장 끌어내. 마님은 연심을 저주하는 년이라고 몰아세웠지요. 전연이 귀신을 불러 나를 저주한 것이야. 내 꿈에 귀신이 나타나 전연편을 들더라니까.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주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것 봐. 전연이 밤마다 몰래 쓴 저주 문서야. 마님이 기록 뭉치를 상 위에 탁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연심은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앞으로 나서더니 기록 뭉치를 펼쳐 상 위에 가지런히 놓기만 했지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옵니다. 연심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의 기록이옵니다. 닥쳐. 전연의 말을 듣지 마. 마님이 발악했지만 친척 어른 한 분이 손을 들어 말렸지요.
잠깐, 어디 보자. 친척 어른이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게 사실이냐?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곳간의 장부를 가져왔지요. 연심의 기록과 장부를 대조해 보니 날짜와 숫자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찌된 일입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마님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사실입니다.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느질 노파였지요. 노파가 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내 펼쳤습니다. 20년간 모아온 기록이었지요. 저 마님이 전 며느리를 어떻게 내쫓았는지, 그 전 며느리를 어떻게 몰았는지 모두 여기 있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친척 어른이 한숨을 내쉬었지요. 저주가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안은 뒤집어졌습니다. 연심의 기록과 노파의 기록, 그리고 곳간 장부를 모두 대조한 결과 윤씨 마님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지요. 첫 번째 며느리는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실제로 돈을 빼돌린 건 마님이었지요. 두 번째 며느리는 미친년으로 몰렸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다 결국 미쳐버린 것이지요. 세 번째 며느리는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굶기고 부려먹은 탓이었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연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윤은 망연자실했지요. 평생 믿어온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친척 어른들이 의논 끝에 결정을 내렸지요. 윤 씨는 안채에서 물러나라. 앞으로 집안 살림은 며느리가 맡는다. 뭐라고요? 마님이 벌떡 일어났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연심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연심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잿불을 켜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지요. 그 뒤로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씨 마님은 안채 구석방으로 물러났지요.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마님에게는 죽음보다 못한 치욕이었습니다. 마님이 쌓아올린 두려움의 통치는 끝이 났지요. 하인들은 더 이상 숨죽이며 눈치 보지 않았고 집안 구석구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심은 조용히 살림을 맡아 바로잡아 나갔지요. 낭비되던 제삿돈을 제대로 쓰고 빼돌려지던 곡식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굶주리던 하인들에게도 밥을 넉넉히 주었지요. 새 안주인 마님은 참 다르시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요. 도윤은 연심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미안하오. 낮에 눈을 감고 밤에만 마음을 보인 내가 한심하오. 연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은 됐습니다. 앞으로 똑바로 살면 그만이지요. 연심은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복수에도 관심 없었지요. 그저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이 바로잡힌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느질 노파는 집안에서 대접받으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지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심은 집안을 반듯하게 일으켜 세웠지요. 흉년도 지나가고 곳간에 곡식이 넉넉해졌습니다. 어느 가을밤 연심은 오래전 숨겨두었던 기록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태울까요? 아닙니다. 연심은 기록을 불태우지 않았지요. 대신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죽기도 하나 말이 없어서 더 오래 산다. 연심이 깨달은 것이었지요. 힘없는 자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 버티며 남긴 기록은 언젠가 빛을 봅니다. 연심은 붓을 놓고 등불을 껐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
밤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일은 없었지요.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숨어서 버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꺾여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연심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억눌려도 잿불 하나의 의지에 기록을 남겼지요. 그 기록이 결국 자신을 구했습니다. 세상 모든 억울한 분들, 지금 당장 목소리를 낼 수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고 버티며 남긴 진심은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